서울 강동구의 이해식원입니다. 저는 이제 초기부터 첫 질문부터 재난안전의 서울의 소리를 한번 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제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왜 제대로 작동이 드론으로 카메라를 딱 달아서 핸드폰 날아갖고 드론을 띄워서 그걸 현장을 딱 중계하는 거 아주 그게 좋았을 거 아닌가 싶어봐요. 드론 촬영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빙글빙글 가면서 드론이다 하면서 방송 마이크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해갖고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저 지금 방금 죽으려고 그래요. 빨리 살려주세요. 압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틀려주는 생생한 방송을 들으면서 빨리 구조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구조해? 빨리 집어내야지. 그냥 끄집어내든지 들고 나가든지 빨리 병원 가세요. 교통정보센터에 있는 녹사평역에 있는 카메라로 알고 드론이 있어야 한다. 드론을. 그렇습니다. 지금 그 소방청장 직무대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소방청의 현재 현장을 비추는 소방청 카메라 혹은 바디캠 그 소방서 소화제도 딱 갖고 있어갖고 불나는데 딱 던져주고 불나지 말라고 소독약 끼고 쫙. 드론 그거 없었어? 드론 있었는데 제가 사고 현장으로 제가 출동하고 있더라고. 제가 그 영상을 제가 보고는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경찰청장님, 예. 서울경찰 충전용 배터리하고 같이 했어요. 드론 배터리 떨어지면 또 드론 충전시켜서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참사 현장을 비추는 카메라가 연결돼 있었다고 지금 국정상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그죠? 아마 국정상황실장이 말씀하신 게 그 녹사평에 있는 걸 그러니까 용산구청의 그 단속 카메라, 불법 쓰레기 단속 그런 거 연결이 안 돼 있다 그런 내용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대통령 위기관리센터에 PSLT 현장을 연결하는 이 화상 연결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브로셔에 나와 있고 이 내용에 보면은 음성, 사진, 영상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입체적 소통 이것이 재난안전통신망의 주요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장에는 유튜버가 있었다. 유튜버가 몇 명이나 죽었을까?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왜 유튜버가 거기 죽었었나? 니들이 왜 그렇게 가서 죽었어? 그렇게 얘기해 보려고.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만일에 그 화상 시스템이 연결이 돼 있었다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고 발생은 외국인들이 더 잘하더라고 거기. 현장과 관계된 빨리 알고 내려오더라고. 00시 42분에 점검 회의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이태원이 외국인 동네에서 아니라는데 외국인 동네 외국인이 있었어. 메시지 아닙니까? 이게 00시 42분에 나온 거예요. 현장을 만약에 연결할 수 있었다면 이런 메시지가 나올 리가 없는 거죠. 그 이전에 이미 조치가 끝났죠.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분은 영상 현장 연결 부분은 좀 챙겨보겠습니다. 네. 시스템 드론이 있어야 한다. 경찰서에서 드론을 사용하자.
위급상에서 드론을 띄워서 조은 의원님 스피커 마이크에서 이제 확청기 딱 해갖고 네. 드론아 날아가 그러면서 기승전 대 모든 것이 대통령실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국정 컨트롤 타워가 잘못됐다. 중대본 회의를 왜 거기서 했느냐 뭐 등등. 컨트롤 타워는 그런 것 현장에 같은데 있는 사람이 제일 중추야. 이상민 장관님 회의만 의결되기 전에는 기승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건 현장에서 저는 그래서 한 300명 정도가 압사. 그래서 한 200명 정도 예상 사망자 이상 빠르게 여기 주변의 인구가 엄청 많아 한 10만 정도 되니까 이걸 해산시켜 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긴급 호출 딱 하고 그러면 저 구급차 한 150대 이상 불러주세요 하면서 있어보고 300대 이상 어떻게 400대 이상 400대 정도 이거 참 정리해야겠네. 도로교통 이렇게 하면서 딱 지휘 통제로 갈 것. 화면을 보시면 수십 년간 청와대를 그리고 빨리 끄집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끄집어낼까? 힘 좋은 사람들 딱 2017년 655명 2021년 662명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연평균 660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용산에 이전해서 그 용산경찰서를 보면 789명이에요. 그래서 120명이 더 많습니다. 그 업무가 많아서 대통령실이 이전해서 용산경찰서가 할 일이 많아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 이거는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해서 그것이 사실처럼 검증된 것처럼 얘기하는 뇌피셜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뭔지 몰라도 드론은 좋아. 드론이 야 보고 싶었어 드론. 그 동네는 이태원엔 드론이 없었어. 드론 띄우면 안 되는 곳인가 봐. 당일 시위는 오후 8시 30분 대부분 종료됐고요. 기동대 병력의 재정비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상황 보고만 제때 됐으면 9시 이후에 언제라도 기동대 병력을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대통령 그건 누가 하는 거야? 지자체에서 장애하는 거 아니야? 지자체 장에서 청구하는 거 아니야? 도와주세요. 지자체 장인데요. 하면서 101 경비단, 202 경비단이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일선 경비병력은 대통령 경호 업무에 투입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날은 대통령 일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나 시위 진압 전력의 문제가 아니라 보고 프로세스만 제대로 됐으면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한테 무조건 책임을 돌려서 기승전대 이렇게 가는 것은 진상규명을 가로막을 뿐이다. 네. 윤건영 의원님 질의시간. 저 시간 잠시 스톱하시고 박현수 증인 나오셨죠? 상황실 총경 질문할 거니까 좀 서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두 개만.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우선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던 행안부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참사 대응과 관련해서 장관님이 생각하실 때 행안부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매긴다면 몇 점 정도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스스로 저를 평가하기가 좀
그래도 뭐 아예 점수 못 매기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상황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일보를 상황실에서 냈습니까? 위기관리센터에서 냈습니까? 일보요? 예. 그러니까 모르면 옆에 어디- 총경님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뭐에 이번 대한 참사에 관한 일보 상황 전파를 위한 일보. 그러니까 대통령 보고 첫 번째 한 게 대통령 뭐냐? 보고 말고 상황 전파, 상황을 전파하기 위한 보고서를 일보라고 하잖아요. 옆에 총경님 모르시면 가르쳐 제가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경찰청에서 마스크 벗고 대고 하세요. 대통령실에서 누가 일보를 냈냐고 물었습니다. 경찰청에서 대통령실에 보고한 시간은 아니 그거 문자 말고요. 보고상으로 대통령실 내에 상황 전파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일보를 어디서 냈냐고요. 그거는 저희 쪽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실에서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상황실에서 몇 시에 냈습니까? 일보라는 게 이제 전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전파를 위해서 통상 상황실이나 위기관리센터에서는 한 장짜리 보고서를 냅니다. 그렇게 보고서를 내진 않았습니다. 옆에 총경님 혹시 내는 거 보십니까?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보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뒤에 위기관리센터장님 위기관리센터에서 근무하신 지 어느 정도 되셨죠? 옆에 같이 서 계세요, 총경님. 센터장. 현 센터- 정부 들어와서부터 계속 근무했습니다. 예? 현 정부 들어와서부터 자, 계속 좋습니다. 상황실장님께 다시 여쭐게요. 예. 김대기 실장은 일보를 상황실에서 냈다고 했어요. 상황실에서 국회에 와서 답변을 예.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일보를 상황실에 냈다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일보가 중요하냐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상황을 전파하는 겁니다. 즉 비서실장, 안보실장, 수석, 정책실장 이 모든 사람들이 상황을 장악해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대통령실에서는 그걸 위기관리센터에서 일보를 냅니다. 1보, 2보까지를 위기관리센터에서 내고 3보부터 상황실에서 받아안아서 상황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는 그 일보가 나오질 않았어요. 대통령한테 빨리 보고한 거 좋다고 치겠습니다. 예. 그런데 비서실장한테는 대통령보다 더 늦게 보고하셨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보를 만들어서 대통령실 내에 있는 수석급 이상 그리고 내각에 전파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황실장이 행안부 장관한테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전화를 안 하셨어요. 예. 훨씬 먼저 아셨는데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일부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용산 대통령실은 위기관리센터나 상황실이나 모두 일부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직접 대통령이 하여튼 그 개선 방안 찾아보겠는데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 저희들 나름대로 기존에 유지했던 시스템을 가지고 전파를 했는데요. 수석님들한테도 전파는 사실 했습니다. 근데 다만 비서실장님의 경우는 그 워낙에 다급한 그러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그러니까 사항보고가 15명, 30명, 50명 이렇게 CPR하는데 계속 늘어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됐었고 그래서 저희들 담당 행정관들이 원래 아, 계속 발생되는 거야. 있었는데 뭐 때문에 실패했어? 그래서 행안부라든가 경찰이 몇 명이나 겹쳐 있었던 거야? 라고 하고 내부에서 다른 조건은 없었나? 수석님들사이에서는 수석님들 어떤 분을 통해서 좀 전파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서 한 상태에서 다른 일들이 계속 진행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재구성하면 그 저희들은, 뜻이 되나? 예, 안 저희들은 되나? 그 시스템 뭐가 문제야? 드론을 띄워라, 드론을. 저희들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굴러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시스템이 더 좋은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저희들 개선점도 찾아보겠습니다. 문제가 문제여서 그 급에 맞는 걸로 하는 거지 뭐. 박성민 의원님. 그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 예, 울산 중구의 박승민 의원입니다. 행안부 장관님, 네. 컨트롤 타워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국가를 관리하려고 하면은 여러 컨트롤 타워 기관 각 기능들이 있을 거고 특히 자, 여기서 각 부서마다 하는 일 달라서 네. 저는 여기서 마감하려 합니다. 나중에 와서. 약 4,000명 가량 됩니다. 경찰 공무원 그건 다 빼고요. 아니 소속 4천여 명이라고요? 아니 전체 그 행정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4,000명 정도 됩니다. 예? 4,000명.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민국 전체요. 예 116만인가 그좀 될 겁니다. 120만 명 조금 안 될 겁니다. 120만 명. 네.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죠. 네. 그 많은 공무원들이 각각의 기관에서 각각의 책임 권한을 가지고 국가를 관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기초자치단체, 또 광역단체, 뭐 또 각 부처, 뭐 대통령실, 정부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런 입장으로 보면은 각자의 권한이나 역할이 다 있을 텐데 네. 그게 모든 책임이 사고가 날 때마다 전국 어디에서든 무슨 사고가 날 때마다 장관이나 대통령이 다 책임을 질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자 장관님